내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신 대비라는 거를 딱 한 번 해봤거든. 그때 애들이 시험 대비 하다 보면 뭐 이제 애들 막 문제 풀고 있고 나는 좀 기다리고 있다가 질문한 거 갖고 와 하면 애들이 하나씩 갖고 오잖아. 가지고 와서 질문한 거 보면은 야 여기서 닮음 찾아봐. 아 알겠어요. 이게 진짜 많았거든.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닮음을 못 찾는지 모르겠어. 이거 닮음이잖아. 이 질문 그치? 어디가 닮음인데? 여기랑 비슷하네. 여기랑 파란색 보이려나? 여기가 닮음이네. 맞죠? 그리고 내가 최대값을 찾고 싶은 PQRS라는 사각형은 빨강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 보이니? 그럼 끝난 것 같은데? 잘 봐. 얘 길이를 1이라고 했어요. 얘를 x라고 했어요. 요 길이 얼마예요? 1-x죠. 그걸 가지고 같게 쪼개놨으니까 분명히 요 빨간 걸로 하자. 요거 길이 하나는 얼마예요? 그놈의 절반일 거예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뭐예요? x에서 얘를 더하면 되죠. 2분의 1 플러스 x가 될 거예요. 끝났습니다. PQRS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뭘 이용해? 닮음을 이용해보자. 그때 빨간색 삼각형 대 파란색 삼각형의 길이비는 얼마야? (2분의 1 플러스 x) 대 뭐야? x 땡큐. 길이비는 이거지. 그러면 넓이비는 제곱의 비라고 하면 되지 않아? 그러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뭔데? 2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 에다가 뭔가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x제곱 에다가 똑같은 게 곱해지면 그게 바로 얘 대 얘 길이 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둘이 뺀 거 따라서 사각형 PQRS였나? PQRS의 넓이는 K로 묶어주면 분명히 빨간색 빼기 파란색으로 가면 될 거예요. K는 어차피 상수니까 이게 최대가 된 X, 얘가 최대가 된다. 이거를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K는 어차피 상수라서 K 안에서 X에 대한 2차식골 만들었습니다. 맞죠? 최고차의 개수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3X제곱 1차 뭐야? 4분의 2X야? 2분의 1X 아 정석 진짜 계산 상수항 4분의 1 얘가 최대가 된다. 그때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1대를 찾아주는 거니까 축 찾아주세요라는 얘기겠지. 되니? 성은아? 그럼 답 나오지. 축만 찾아주면 됩니다. 끝. 닮은. 중학교 때 그래서 나는 시험 대비 한 번 딱 해보고 와 중학교 시험 대비 진짜 대박이다. 겁나 쉽다 하면서 막 중학교 쌤들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고등학교는 뭐 문제마다 다 다르고 다 꼬여 있고 한 문제 푸는데 막 나도 10분씩 걸리는 문제들도 있고 그걸 내가 풀어줘야 되는데 한 10명 질문 받고 나면 그래 완전히 진이 빠지거든. 근데 중학생들은 닮음 찾아봐. 네, 풀었어요. 보조선 하나 찍 그어주고 나서 자, 풀어봐. 와, 풀었어요. 마법의 보조선. 뭔지 알지? 1학기 거. 너네 3학년 1학기 거. 자, 어쨌든 갑시다. 스텝 1.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별표 치세요. 요 문제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야.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워도 돼, 성훈아? 요 문제가 학교 내신에서 마지막 서술형 문제로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 말은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이게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5번 갑니다. 일단 전체적인 틀부터만 먼저 생각해보자. x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x에 대한 2차식이 주어져서 그 녀석의 최소값을 찾도록 하세요. 또는 최소값이 뭐 지금은 3이 되도록 하는 최소값을 구해보세요다. 그치? 구해서 는 3이다를 써봐. 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x를 물어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물어보잖아. 어쨌든 x를 물어보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든 어쨌든 최소값에 대한 얘기니까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서 범위 표현하고 거기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심화 문제로 넘어가는 게 있고 그게 서술형의 마지막에 많이 나와. 어떤 놈을 미지수로 딱 주는 순간 심화 문제가 되냐면 딱 두 가지야. 뭐? 축을 미지수로 줘버리는 경우. 움직이잖아, 축이. 그럼 범위는 띡 고정, 3부터 5까지 고정된다 해도 2차 함수가 움직이면서 최대 최소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다 달라집니다. 그걸 다 나눠야 돼요. 경우를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두 번째, 뭐? 축은 미지수가 아니지. 축은 3이지. 근데 범위가 움직입니다. 2차 함수는 가만히 좌우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범위를 움직여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될 때 최소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문제마다 다 달라지잖아. 범위마다. 그거를 나눠서 푸세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내기 딱 좋아요. 오케이? 요게 학교 내신 서술형 마지막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자. 어떻게 풀면 돼? 어쨌든 우리는 그림 그리러 가야 될 건데 그 전에 좀만 내리자. 위에 한 줄 쓸 거야. 분명히 축을 기준으로 3이지. 범위를 표현할 때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니에 따라 최소가 발생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첫 번째 A와 A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때 그게 바로 뭐야? A 플러스 2가 3보다 작을 때 A가 1보다 작을 때 알았죠? 좀 간격 띄고 그 다음은요 2차 함수가 있어. x는 3이었어. a부터 a 플러스 2까지를 쪼개줍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 볼까? 최소가 아니라 최대면은 더 잘게 쪼개져요. 왜? 아니구나. 아닐 수도 있겠다. 최대 도, 최소, 도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될 때나 이렇게 될 때에 따라 달라지겠죠. 맞지? 왜? 최대가 발생하는 곳이 다르잖아. 그리고 또 하나, 최대만 물어본다면은 범위는 몇 개로 쪼개될지 마지막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최대만 물어볼 때는 어쨌든 지금은 최소만 물어봅니다. 오씨, 최소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축을 가운데 끼고 있으면은 왼쪽으로 쏠리든 오른쪽으로 쏠리든 어쨌든 최소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눈으로 확인했지? 그래서 A가 3보다 작을 때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A는 이제 3보다 크겠지? 2차 함수가 있어요. 축은 아까 3이었나?
그때 a부터 a 플러스 2가 1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만족할 때 이렇게 쪼갠 거고요. 그럼 빠뜨린 게 두 개 있지. 어떤 거 빠뜨렸어? 1일 때랑 3일 때 빠뜨렸지? 그거는 보통 어디다 붙인다? 아무 데나 붙이세요. 보통은 큰 데 붙입니다. 크게 의미는 없거든. 알았음? 뭐 가운데다 몰아서 양쪽에 다 붙여버려도 그래도 되고. 어쨌든 갑시다. 잠깐만. 아, 상관없지. 자, 그럼 봅시다. 이 첫 번째 a가 만약 1보다 작다면 최소값 어디서 발생하는지 눈으로 확인했어요. 요거다, 그치? a 플러스 2일 때 발생합니다. 미니멈 값. 언제 발생한다? x가 a 플러스 2에서 넣어버리자. 아이고야, 넣어버리자. a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9 모임 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게 뭐가 되도록 하려고 그랬어 아까? 3이었니? 3이 되도록 3이 되도록 이 양식 시켜주면 1 마이너스 2 a는 뭐뭐 나와요? 마이너스 1과 2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범위에 있는 것 얘만 골라주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다 풀어주면 돼요. 언제 최소값을 갖는지만 찾아놓고 넘어가자. 여기서는요,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해? 아까 왜 여기서 끊었는지 알겠지? 축에서 발생하는 경우거든. 그래서 최소값은 x에다가 3 넣어주세요야. 계산하는 거는 a 끝이네. 그게 3이면 된다. 다음, 여기서 최소값은 a에서 발생한다, 그지? x는 a에서. 그래서 a 넣어주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5a에 플러스 a 마이너스 4a. 그래서 얘가 3이 된다 하면은 a 값 역시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뭐 근해 공식 쓰고 인수면 안 되면 인수분해 하든 근해 공식 쓰든 저 범위에 맞는 것만 골라주면 되겠지. 이건 인수면 안 될 것 같다, 그치? 는 3이니까 너면 마이너스 3 인수면 안 되잖아. 어쨌든 그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뭐 중간에 내가 계산을 틀렸는지 모르겠네. 자, 그럼 보자. 다시 한번. 만약에 이 문제가 최소와 최대를 다 물어보면 몇 개로 쪼개야 되게? 범위 몇 개로 쪼개지게? 하나, 둘, 셋, 넷. 맞니? 두 번째. 만약에 이 문제가 최대만 물어보면 구간 몇 개로 쪼개면 되게? 딱 두 개. 축을 포함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는 경우. 그지? A만 3보다 왼쪽에 있도록 해주면 얘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최대값은 무조건 여기만 발생하게. 오케이? 근데 정확하게는 A가 3보다 작다 아니다. 그거는 만나면 다시 얘기하자. 그러다가 두 번째 뭐 할 때? 이렇게 돼서 얘가 최대값 나오도록 할 때. 그렇게 두 개를 쪼갭니다. 됐나요? 끝. 내신용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문제 질문하는 사람들. 끝. 다음 몇 번이야? 10번. 안 해도 되겠어? 고마워. 패스. 스텝 2, 2번. 이제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 지운다? 2번 가자. 스텝 2? 스텝 2, 2번. 이거 맞춘 사람 손. 창원아, 너 이거 F9랑 F10이 같다라는 거 딱 보자마자 뭐라고 찾았어? 10이야? 16이야? 10. 부분이 더 방정식으로 바뀌어서
바꿨을 때 근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방정식화 했나? 그래프로 그리면 X 위에 있는 게 9와 10 응? 뭐가 10? 9와 10에 대응하는 값 y 값이 같으니까 X절편? 이거 말한 거지? 얘가 16일 때 얘가 9고 얘가 10이다. 그래서 축 구해서 그렇지. 축을 구해야죠. 그렇지. 그 말 내가 원했던 거야. 얘들아. 지금 F9랑 F10이 같다는 거는 방금 차원이 말한 대로 뭐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그게 16으로 똑같든 0으로 똑같든 7로 똑같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아지는 두 개가 하나는 9고 하나는 10이란 얘기야. 그러면 대칭성을 살려주면 얘는 분명히 2분의 19겠지. 축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fx 다시 보자. fx 뭐야? 축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잖아. 먼저 얘를 가지고 축 찾아주셈. B다. 이 얘기였지 뭐.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축을 어떻게 찾을 건데? 축을 먼저 알고 식을 만들러 가면 되는 거지. 식을 굳이 A, B는 모르는 건데 모르는 미지수 A, B를 가지고 축을 구할래? 쓸데없이.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가면 돼? 최고차에서 몰라. X제곱에 축이 2분의 19다. 1창이 뭐였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9. 내가 절반의 부호 반대라고 했죠, 축은. 그럼 끝났잖아. 뒤에 건 신경 쓰지 마. 뒤에 건 그냥 이렇게 붙어있다 쳐. 축만 맞춘 거니까. A는 얼마예요? 왜 이렇게 커? 마이너스 76? 왜 이렇게 커? 어쨌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0 넣으면 6 나와요. 맞죠? 10 넣으면 6 나와요. 그럼 뭐 B 찾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FB. 물론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좀 이따 얘기해 줄게. 10과 셈 뭐야 이거? 100 빼기 19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360. 왜 이렇게 커? 그게 얼마래? 16이었냐? 왜 이렇게 커? B는 376이야? 맞냐? 몇 번이야 이거 이 문제? 맞겠지 뭐. 어차피 fx의 최소값이니까. 어쨌든 됐죠? 그럼 fx 완성.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f 2분의 19 넣으면 끝나지 뭐. 됐나요? 또는 선생님 이거 최소값 찾는 건데 그냥 꼭지점 찾으면 되지 않아요?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들어가도 되고. 알았지? 알았죠? 자, 근데 나는 지금부터 다른 풀이를 쓸 거야. 수투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지난 시간은 3차 방정식 했고 그 전에 최대 최소 했고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배웠던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맞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했잖아. 그쵸? 방정식 단원 중에 하나가 근과 계세 관계 이용해서 방정식 식 만들기가 있었고 함수는 그래프가 있었어. 지금 그래프가 주어졌고 fx 만들기잖아. 그럼 너희들이 방정식을 만들어서 함수 완성할 수 있겠니?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니? 그게 내 지금 풀이의 기초입니다. 뭐요? 이게 얼마야? 정확하게는 y는 16. 그렇지. 그리고 우리 지금 이거 뭐 찾고 있는 거야? 교점 찾고 있는 거지. 얘들아, 결국 fx랑 y는 16의 교점 찾으려면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써봐. fx랑 16을 뺐다. 뺀 게 연립이잖아. 뺀 식이 근을 뭐로 가죠? 9와 10 아니니? 그치? 최고차에서는 fx 거 따라가면서 9와 16을 근으로 가지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19x에 플러스 90 해도 되겠니? 그럼 fx 완성했잖아요. 이게 수투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미리 지금 알아두세요. 자, 다시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다? 이놈의 기본에는, 기초에는 뭐가 있다? 두 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하자. 연립을 해서 얻은 방정식이 fx는 16이고 그걸 만족하는 x가 9와 10이 있는 건데
fx는 16은 fx-16는 0으로 생각해서 이 식을 구해주면 9와 10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입니다. 이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수투에서 필요로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미리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됐음? 간씨 알겠어? 자, 너희들이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축 찾지 말고 바로 들어오는 거 이거. 지금 시간 잠깐 줄 테니까 각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요. 다 되면은 넘어갈 거고 안 되면은 질문 좀 받고 설명 자세하게 해줄게. 그래서 어쨌든 이거 완성한 거야 벌써. 알았지? 여기다가 2분의 19만 대입하던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뭐 꼭지점에 y좌표 찾던가 하면 돼요. 자, 가보자. 4번. 얘들아, 요 부등식 자체가 뭐예요? 이게 y잖아. 근데 그게 뭐가 돼? 2a 플러스 9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어느 범위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잖아. 그치? 그러면 뭐 하면 돼? 이항을 하면 되고 x제곱에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역시 같은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면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어떤 단원으로 넘어왔어?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문제로.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결국 너희들이 방정식도 부등식도 결국에는 뭐다? 함수에 대한 얘기로 해석을 하러 가야 되라는 그 유형에 속해. 이해됐음?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풀어줘도 돼. 결국 부등식 자체가 어떤 함수보다 크다는 이유가 뭐야? 왜 커? 위에 있으니까. 그치?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면 성립해. 또 같아도 된다네? 여기서 성립하네. 그래서 y는 2a 플러스 9라는 함수랑 y는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5라는 함수랑 둘이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두 함수가 만나지 않거나 또는 접합니다로 풀면 돼. 그래서 둘이 뭐 하러 가요? 만나는 점들에 대한 얘기니까 연립을 하자. 그래서 이 녀석이 만나지 않는다. 허근을 갖거나 접한다. 중근을 가져주면 된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돼.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이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유형이에요. 자, 그럼 이거 완전 그냥 2차 부등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맞아, 2차 부등식에 이 문제 또 나와요. 하지만 RPM, 센, 마플 할 거 없이 모든 유형서에 얘도 나와요. 지금 단원에서도. 알았죠? 그때 만난다 안 만난다로 해석하는 즉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대한 그 얘기를 가지고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해석이랄까? 그래프에 대한 해석.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지금도 나오고 부등식에서 또 나옵니다. 알았죠? 어쨌든 풀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냥 판별식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 돼. 지금 문제는 좀 다르게 풀긴 할 거야. 어쨌든 어떤 흐름인지 알겠어?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이어나가 보자. 이런 식으로 푸는 풀이는 생략하고 저기로 갈게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문제 내가 왜 잠깐 저 뒤로 갔다가 설명하러 다시 왔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x의 범위 축이 미지수지. 범위가 주어져 있지. 범위가 주어진 상태에서 2차 함수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다 보면 어떤 경우로 가야 될지가 다 달라져. 즉, 이 문제는 결국 이렇게 풀면 돼. 이 함수가 x축이라는 함수보다 크다 또는 같다니까 위에 있거나 아니면 만나면 돼요. 이 범위에서는
다른 범위들은 관심 없어.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상관없고 저 범위만 보면은 위에 있으세요라는 얘기라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축이 움직여. 축이 움직여.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빨간색 부분만 놓고 봤을 때 y는 0이라는 함수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x축이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되고 어차피 빨간색은 나무 막대기보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무관하게 누구만 보면 된다? 얘만 보면 되는 거야. 누구보다? 살렸다. 누구보다? x축에 해당하는 0보다. 알았죠? 그게 첫 번째. 어떻게 쪼갰어? 축이 미지수니까 1보다 오른쪽에 둔 거죠. 물론 같아져도 되고요. 그럼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이번엔 어떻게 할래? 이차 함수 축을 몰라? 대신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가 요렇게 생겨서 요 놈만 봤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지. 이거 뭐야? 이거는 그냥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네. 맞죠? 어느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에서는 여기 붙이면 되지.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질 겁니다. 알았죠? 아까 처음 지워버렸네. 처음인가 두 번째 너희 질문한 거랑 되게 비슷하지? 이거 서술에는 되게 자주 나와 했던 그 문제는 되게 유사합니다. 아까는 범위의 미지수, 이번에는 축의 미지수. 같은 문제예요. 대신에 이거는 부등식에 대한 해석이 조금 들어가서 아까 거보다 좀 더 어려워졌지. 알았죠? 네. 한 번을 질문을 안 하는 말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6번.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문제. 그놈의 이익. 야, 이 문제 잘 못 풀어가지고 나중에 장석 어떻게 할래? 동계산 어떻게 하고. 이건 기본 상식이 되어야죠. 나는 다른 건 다 틀렸어도, 다 틀릴 리는 없지만 다른 거 많이 틀릴 때 나는 동계산 문제는 한 번도 안 틀렸던 것 같은데. 그 중고등학생 때. 자, 가자. 어느 과일 가게는, 이건 요약하면서 몇 가지만 톡톡 쓸게. 다 쓸 필요는 없으니. 어느 과일 가게에서는 한 박스에 귤 몇 개 들었대? 이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50개 들었대. 그 한 상자를 생산지에서 얼마에 사왔다? 매입. 매입이 어렵나? 사온다? 어쨌든 써봐. 얼마에? 6,000원에. 되게 싸다. 사온대. 그죠? 한 박스를. 그래가지고 귤 한 개당 판매 가격을 200원으로 정한대. 야, 여기서 귤 한 개 판매 금액 얼마? 200원. 양아치네. 6,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남겼는데? 그래서 어쨌든 200원으로 정하면 판매량이 어떻게 된대? 너희들은 이제 찍찍 밑줄 그으면서 가면 되고 나는 지금 요약하느라 지금 문제를 못 띄워놔서 쓰는 겁니다. 얼마? 몇 개? 1200개. 겁나 많이 팔리네.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얼마씩 올릴 때마다 10원씩 올릴 때마다 마다 판매량 어떻게 된대? 하루에 판매량이 50개씩 감소한대요. 그때 하루 순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그때 하루 순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 너네 이건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매출과 순이익의 차이 알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지. 순이익이라는 명칭은 알 텐데 가끔씩
매출이랑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매출은 내가 이 물건을 5천 원에 샀든 100만 원에 샀든을 떠나서 팔아서 내가 받게 된 모든 금액의 총합이 매출이에요. 알았죠? 매출이 중요하니? 아니지. 내가 싸게 사와서 이익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 내가 100만 원어치 돈을 받으면 뭐하니? 90만 원에 사온 거는 10만 원밖에 못 번 거지. 하지만 50만 원어치의 매출이 나왔어도 내가 그 물건을 10만 원에 샀다면 40만 원의 이익을 본 거잖아. 맞죠? 어쨌든 순이익과 매출 구분하세요. 지금은 뭐하래? 매출의 순이익이 아니 최대값이 아니라 순이익의 최대값입니다. 뭘 계산해야 돼요? 매입가. 알았음? 그래서 좀 어려웠나? 어쨌든 순이익의 최대값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야, 이거 좀 어렵겠는데? 매입가가 생각보다 어렵네. 그지 않나요? 매입가가 생각보다 어려워. 50개 단위로 사오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네. 아! 상관없나? 상관없겠다. 쉽네. 판매량도 50개 단위로 움직이잖아. 판매량이 1개 단위로 움직이면 진짜 좀 빡칠 거야. 그지? 그지? 50개 사왔지만 40개 팔림. 이러면 이제 난리 나지. 근데 다행이네. 50개 단위로 움직이네요. 그럼 크게 의미 없다. 그치? 산 만큼 다 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갑니다. 순이익. 일단 순이익을 한글로 먼저 써보면 뭐야? 뭐 빼기 뭐? 매출 빼기 매입. 됐죠? 매출 얼마요? 200원짜 아니 200원 단위로 팔면 말이 이상한데? 판매량은 1200개예요. 근데 여기서 판매 금액 개당 가격을 10원씩 올려요. 몇 번 올렸어? 아니 X번. 아직은 모르니까. 그러면 판매량 줄어들어요. 50개씩 몇 번 줄어들었어? X번. 그럼 이게 매출 아니니? 그죠? 매입가는. 어떻게 갈까? 어차피 박스로 사와서 사온 것만큼 다 파나 보다. 그지? 판매량 자체가 50개 단위니까 얘도. 그 말은 박스 단위로 가지 말고 개당 단위로 가자. 개당 얼마야? 그렇지. 잘못 썼다. 빵. 120원. 그럼 뭐예요? 120원. 이거는 변동 없죠? 금액. 곱하기 판매량이 곧 구매량.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나서 이 녀석의 뭐 찾기? 최대값 찾기라서 2차식의 최대체수로 풀면 되겠죠? 끝났어요. 됐음? 끝. 7번 가자. 시간 보소. 반도 못한 것 같은데. 7번만 하고 잠깐 쉴게요. 그림 어째 그리나. 아이씨. 아이씨. EFGH. 또 있어?
아이 참, 이게 뭐야? 음. 자, 시작해도 되겠니? 7번. 요거 하고 잠깐 시작. 이 문제는 너희들이 미지수를 뭐로 잡을까에 대한 내용. 그게 이제 이 문제의 첫 출발인 것 같아. 미지수 뭐로 잡으면 돼? 좀 작은 게 낫지 않아? 한번 생각해봐. x랑 5배 관계 있다 치면 x랑 5x가 좋아? x랑 5분의 1x가 좋아? 당연히 x랑 5x가 낫죠. 기왕이면 작은 놈을 좀 x로 갈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제일 짧은 길이가 뭐겠니? 조그만 b. 조그만 원의 반지름. 그지? 그놈을 x로 잡고 시작하자. 그거 어디에 있어?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다시. 반지름? 아이씨. 그러면 요게 x네. 맞죠? 다음. 너네 이거 알지? 원 바깥쪽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접선의 길이는 어때? 둘이 똑같은 거 알고 있지? 이건 상식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랑 같아집니다. 맞나요? 그리고 하나 더. 똑같은 그림이 옆에 또 있지. 가자. 여기도 xx일 겁니다. 그리고 얘랑 같은 길이 어디 있어? 요 있네. 요 있네. 맞니? 그다음 전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10에서 x 잘라냈고 x 잘라냈어. 요만큼의 길이가 10-2x가 될 건데 그때 그 중에 이만큼의 길이는 얘랑 똑같지 않니? 그럼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10-2x라는 선분의 길이는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선분에서 파란색으로 표현한 선분의 길이를 더한 게 10-2x지. 근데 그걸 여기서도 찾아봐. 빨간색 더하기 파란색입니다. 정사각형,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10-2x라는 얘기네요. 됐죠? 끝.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야? a 플러스 4b. a 넓이 어떻게 구해? 1이네요. 10-2x가 한 변의 길이. 반지름 해야지. 지름. 그러면 반지름은 5-x, 그쵸? 파이 r 제곱. 이게 a. 그 다음에 b는 4개. b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x였지? x제곱. 그럼 얘들은 파이로 묶어버리고 나면 파이 안에서 x제곱, 4x제곱, 5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그 녀석의 최대값 찾기로 바뀌었어. x를 구하라는지 최대값을 구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끝났어요. 잠깐 쉬었다가 8번 할게요. 이거 완전 죽는 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함수고 그 다음에는 죽는 기하지. 됐지? 8번 보자. 뭐 일단 뭐 빨리 해야지 뭐. 8번 6대 8대 10, 3대 4대 5 비스듬해. 원과 원이 외접하면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랑 일치할 거예요. 맞죠? 그게 뭐 힌트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서로 매접하고 있다. 변 AC와 O1의 교점을 P, 여기를 P. 그림이 좀 이상한데 왜 약간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를 Q. PQ의 제곱의 최소값. PQ라는 선분을 분명히 구해야 될 것 같다. 그치? 제곱으로. 뭐겠어? 피타고라스의 정리일 것 같지 않냐? 직각삼각형. PQ를 빗변으로 하는. 왠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 녀석을 찾으러 가보자. 여기까지가 힌트일 것 같은데. 그때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답이네. 결국 AB를 구하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한 녀석을 미지수 R로 잡자. 뭐하지? 얘 R로 할까? 얘 작은 거. 그럼 얘 6-R이잖아. 이게 6이니까. 얘도 6-R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한 대로 PQ를 포함하는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 요거밖에 못 만들지. 왠지 닮음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10이니까 10에서 6-R 빼주면은 뭐야? 땡큐. R-4. -4야? 플러스하지. 플러스. 땡큐. 그리고 다시 요 길이가 아까 6이었고, 그치? 그럼 요 길이 분수야? 분수밖에 안 되나? 5대 3이니까 5대 3이니까 5분의 3배 해주면 되겠다, 그치? 5분의 3배 5분의 3R 5분의 12. 그 다음 여기 결국 비례식입니다. 닮음 쓰고 있는 거예요. 5대 4. 여기도 5대 4. 5분의 4배. 그럼 이거 나오겠네. 8에서 얘네들 빼봐. 그러면 지저분해. 5분의 40에서 16을 빼면 뭐냐? 24야? 그 다음에 5분의 9 빼니까 5분의 9R. 그럼 PQ 제곱 나왔잖아. 좀 지저분하긴 한데 빗변의 제곱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가면 되죠. 더하기 끝. 됐죠? 전체 25분의 9로 묶어 놓으면은 비교적 심플할 거예요. 제곱 안에서 5분의 3 뽑아내고 5분의 3 뽑아내면 되니까. 그럼 결국 안에서는 8-3R 제곱이랑 R 플러스 4의 제곱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알았죠? 여기서 마지막에 의 최소값 찾아주세요. 하면 끝나요. 알았지? 끝. 9번 가보자. 덥다. 9번. x의 범위에 따라 fx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에이, 이거 질문 누구예요? 저가 누구예요? 지. 에이, 얘는 아쉬운데? fx 이차함수도 아니고 구간에 따라 아예 다른 함수. 이거를 식으로 접근해야지 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죠. 그림으로 4개의 균, 4개의 교점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자, 간다. x의 범위에 따라 fx를 다르게
그려주면 되죠. 함수. 그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넣었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서 y절편이 1인 이참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과 1 넣어주면 0 나올 거야. 그 다음에는 번외로 fx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기도 하죠. 이렇게 나와도 똑같이 풀면 됩니다. 알았음? 뭐 어쨌든 이게 y는 fx야. 근데 문제 잘 봐. 오늘 내가 부등식 얘기 나오면서도 했던 얘기인데 너네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이게 안 떠오르면 안 되지. fx-kx-2k는 0 아니야? 이놈은 내 실근이고. 그럼 지금 너네들은 이 녀석을 fx에다가 는 k에 x 플러스 2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다. 이항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fx라는 함수랑 이 직선에 대한 얘기야. 근데 얘가 내 실근을 갖는다며. 함수에 대한 얘기로는 실근을 뭐로 바꾸기만 하면 돼. 내 교점, 그렇지. 그러면 너희들은 이 직선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이거 뭐야? 수학 상을 끝까지 한번 했던 사람들은 알아야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분명히 미지수 k 하나 가지고 있는 직선 뭐 하라 그랬어? 항상 지난 점 찾으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0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2,0 대충 뭐 한 이쯤 있겠지.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0을 기준으로 k, x의 개수니까 기울기겠지. 기울기를 움직여보면서 내 교점을 갖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 쭉 올리다 보니까 어때? 요거 0 살짝 넘어갔다. 살짝 넘어가면 내 교점이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분명히 얘보다는 기울기가 올라가니까 커야지. 그 다음 요거보다는 작아야지. 를 눈으로 확인하잖아. 그지 않아요? 그럼 너희들은 두 가지의 직선을 찾아서 그 사이에 k가 있으면 돼 라고 해주면 돼. 그럼 너희들은 뭘 찾아야 돼? 이때랑 이때의 k 어디에 붙었어? 기울기. 이때의 기울기와 이때의 기울기의 사이에 있습니다 하면 끝나겠네요. 얘는 어떻게 풀면 돼? 그냥 0이면 되고. 얘는 어떻게 풀면 돼? 접하면 되잖아. 접하니까 뭐로 풀면 되겠네? 판별식은 0이다로 풀면 되겠네. 누구랑 누구 연립해서? 이 직선이랑 누구랑 연립해서? 가운데 함수니까 얘죠. 얘랑 직선을 연립해서 어디 갔어? 이 직선을 연립해서 판별식 0이다 풀면 위에 거 나올 거 아니야. 지혜됐음? 헤이 지혜됐음? 네, 끝. 자, 10번? 11번 가자. 그래, 디귿일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어. 이거 디귿만 하면 돼? 라고 물어보려고 했었어, 안 그래도. 이거, 아니요. 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디귿. 결국 이게 디귿이 질문인 이유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처음에 주어진 조건과 디귿 조건을 연결 못 시킨 거. 디귿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해석을 안 한 거. 그리고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업 중에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안 본 거. 잘 봐. 안 봤다고 하긴 좀 그러나? 까먹은 거. y는 fx의 함수가 있어요. x축과 만나는 거 찾으래요. 그 교점을 찾아봤더니 x좌표가 뭐래? 알파 베타래. 여기까지 뭐야? 그렇지. 방정식 만들라는 얘기 아니야. 그쵸? 는 0. 그리고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는 0.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알파 곱하기 베타 뭐? 두 가지는 찾아올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이랑 잘 봐. 내가 분명히 디귿의 식 결국 f는 0인 건 똑같잖아. 이 얘기 했잖아.
그래서 지금 너희가 구한 데서도 결국은 F 안에는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한다면 여기도 이 안에 통째로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성립한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지. 그치? 근데 F 안에 뭐 들어가 있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x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됐나요? 지혜씨. 그럼 결국 이놈을 만족하는 근이라는 거는 알파 베타가 아니잖아. 근은 항상 x 값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근을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잠깐만. 는 마이너스 3이야? 이거 왜 마이너스 3이야? 아이씨, 미안해. 문제를 잘못 봤어. 다시 풀자. 되게 귀찮은 문제네. 그래서 이게 는 0이면 아까처럼 풀면 돼. 알았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뭐요? 에라이. 그러면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되겠네. 다 필요 없고 다 지워. 이씨. 필요 없어. 넣으면 되죠 그냥. 그죠? 넣어요. x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3x를 x제곱 마이너스 3x가 제곱에 들어가고 x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3 뒤에 붙고 마이너스 1까지 는 마이너스 3 끝났죠? 정리하면 답 나오겠네. 가자. x의 4승 마이너스 6x의 3승. 내가 왜 생략했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거든? 4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배웠으면 딱 보자마자 답을 6이라고 찾으면 되잖아. 이게 참이죠? 오케이? 자, 우리가 왜 조금 선행을 해두는지는 알겠어? 원래는 치환형 맞아. 치환형을 풀면 돼. 근데 그거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안에서의 풀이만 했을 때고 고차 방정식을 조금 배웠거나 고차 방정식이 시험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지금처럼 풀면 더 쉽지 않겠니? 알았죠? 무시당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되는데. 안 되지. 원래는 치환형이 맞습니다. 왜? 내 근의 합이야, 내 실근의 합이야, 문제가. 내 근의 합이야, 내 실근의 합이야. 뭐든 해야 그냥? 그럼 맞네. 나 실근인 줄 알고. 실근이면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 이 합이 6이 되는 게 허근들도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치? 원래는 그래서 제대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해서 풀어야 됩니다. 원래 풀이는 그럼 뭐겠어? 풀지 않고 얘 2양 플러스 2는 0 t로 치환을 했다 치면 인수분해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푸는 게 맞다? 여기서 근은 2개, 여기서 근 2개. 그래서 합이 3, 합이 3 해서 합이 6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예요. 알았죠? 한 줄 줄어들지? 그다음 12번. 네?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12번 혹시 질문인 사람? 없어요? 고마워요. 13번으로 가야지. 자, 이 문제 별표 치자. 됐다, 중요하다. 학교시험 단골. 근데 참고로 지금 이 문제는, 이 유형은 좀 이따 보면은 뭐 어떤 유형인지 너희들이 알 텐데, 이 유형은 참고로 1학기 중간고사보다는 1학기 기말고사. 여러 가지 부등식을 배운 뒤에 보통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어떤 유형인지 좀 이따 한번 보자. 이놈의 두근 중. 자, 적어도라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어. 근데 어쨌든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 지금의 포인트는 아니고, 어느 방정식의 근이 다른 방정식의 근 사이에 있다. 그럼 뭐야?
하필이면 두 번째 방정식 근 구할 수 있지. 뭐랑 뭐 나와? 그러면 이렇게 읽어봐.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 노란색 줄친 부분만 보면 근이 분리잖아요. 맞죠? 근이 분리는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어?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한판축 보세요라고 했었지. 가자.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함수로 두면서 두 함수의 두 교점이 마이너스 3과 0의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 적어도 하나는 마이너스 3과 0. 그럼 뭐야?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을 수도 있지. 맞죠? 그럼 하나만 있을 때는 2차 함수와 누가? x축이 만나는데 두 교점 중에 누구만? 한 놈만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으면 돼.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두 근 중 큰 놈이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작은 근이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 또는 두 근이 두 교점이지. 두 근이 모두 다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 이거 두 개 풀고 이거 하나 풀면 되잖아요. 맞죠? 그때 요거 두 개 재빨리 풀자. 한 판축 중에 함에서 끝나는 문제라는 거 바로 보자마자 알겠나? 두 개의 교점 중에 사이에 0이 들어가 있거나 사이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으니까 함에서 끝나면 되는데 얘랑 얘를 따로따로 풀어도 되지만 한 방에 끝낼 수 있겠나? 왜?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서 두 개를 한 방에 푸는 방법. x에 마이너스 3을 넣은 거 이거 fx로 이름 잡을게. fx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3을 넣은 거랑 f0을 넣은 거 곱하면 음수입니다라고 하면은 k에 대한 2차 부등식 풀 줄 알면 이렇게 풀면 끝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등식 뒤에 보통 얘를 내는 거야. 알았음? 다음 여기서는 함 계산 설명합니다. 판 두 근 맞죠? 근데 지금은 두 근이야 서로 다른 두 근이야? 그냥 두 근 맞죠? 그 다음에 축 됐죠? 이미 근데 만족하고 있지? 그럼 내가 볼 필요는 없겠네. 되니? 원래는 축이 어때야 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과 0 사이 있도록 해야 돼. 얘가 미지수로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K의 범위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됐니요? 14번 가보자. 야, 시간이. 오늘은 진도는 포기. 숙제 풀이를 완료하는 게 목적. 되겠나? 14번.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에 모두 접하는 두 직선. 두 직선? 모두 접하는 직선. 접선이 두 개네. 어쨌든 두 개인지 한 개인지 그거는 관심 없고 의 기울기를 찾으러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직선을 뭐 해보자. 아무것도 미지수 주어진 게 없으니까 힌트를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냥 mx 플러스 n으로 잡지 뭐. 근데 둘이 뭐한대? 둘 다와 접한다고 했으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도 풀고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도 풀고 맞죠? 연립해서 판별식 가자. 1번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d m제곱 플러스 4n 는요 2번 갔다. 최초에서 음수 싫어. 우변으로 넘어가자.
x제곱에 플러스 m-4의 x에 마이너스 m 플러스 5가 0이다. 판별식 가자. m제곱에 마이너스 8m에 4배에서 뺄 거지. 16 아직 안 썼다 일부러. 4배에서 뺄 거지. 플러스 4n 마이너스 20. 그럼 마이너스 4 되겠네. 능력. 됐죠? 됐죠? 그거보다 더 쉬운 거 없나? MN이 정수야? 기울기 곱이네. 연립을 어떻게 할까?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너네가 얻은 거 4n이 마이너스 m제곱이라는 얘기 아니니? 넣어주면 되겠지. 넣어주면 마이너스 m제곱 사라집니다. m제곱이랑.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됐니? 어? 잠깐만. 내가 지금 뭔가 잘못 풀었어. 두 개 연립을 이상하게 했다, 그치? 일단 내가 뭘 잘못 썼냐면 이걸 플러스로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n으로 잘못 썼어. 근데 둘 다 마이너스 n으로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연립할 때는 플러스 n이라서 넘어가서 마이너스 n으로 써놓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n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갔어. 그게 섞여가지고 지금 틀렸다. 자, 원래 이게 플러스로 잡으면 되죠. 굳이 마이너스를 할 이유 없잖아. 그럼 이항시키면 얘 맞죠? 얘가 틀렸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n이 돼야 되고 연립은 맞아. 그래서 연립해주면 안 사라져. 그래서 여기서 2m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4라서 2로 나눠주면 오! m제곱에 마이너스 4m에 마이너스 5 능력이라서 이걸 만족하는 m은 2개, m1, m2. 그때 둘이 뭐 하래? 곱을 구하세요. 근각의 세관계 마이너스 2. 알았음? 네.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어쨌든 됐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했어? 소준아 이해됐어? 혹시 이해한 거 맞아? 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야. 너희들이 대답도 없는 것도 불안하지만 지금 이거라도 빨리 끝내야 되라고 하면서 급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 자신도 지금 뭔가 많이 불안하거든. 내가 너무 급하게 하나 싶어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좀 너무 빨라서 놓쳤거나 잠깐 멈추셈. 나 이해 좀 하고 가자. 하는 사람 있으면 날 멈추세요. 알았죠? 14번, 5번 가자. 이 말을 왜 주는 걸까? 중점인. 자, 두 점에서 만나지. 맞죠? 그냥 이렇게만 주면은 뭐야, 얘들아? 두 점에서 만난다. 뭐야 돼? 연립해서 판별식은 양수. 맞죠? 근데 뭐 있어? 중점의 x좌표 0. 이건 뭘까? 중점 어떻게 구해?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서 구하죠. 그게 중점이잖아. 그게 0이라는 얘기는 결국 더하면 0. 합을 주는 거죠. 맞죠? 서다른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는 합이 0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판별식이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두 가지 힌트 얻었어요. 다음 몇 번이야? 15번. 네? 안 해도 되겠어? 오케이, 넘어가야지. 19번 가자.
왜? 왜? 지금 굉장히 신나 있는 상태야, 지금. 19번 가자. 나도 모르게. 추임새가. 19번 가자.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아, 이것 때문에. 이거 19번 질문인 사람 손 들어봐봐, 다. 다 손 들어봐봐. 수연이랑 또, 가연이랑, 율, 지혜, 맞네? 이거 보기 기억해야 되겠다. 설명해주세요, 손. 오케이. 니은 손. 오케이. 디귿 손. 오케이. 와, 다양해. 근데 내가 이게 왜 그랬냐면, 니은 디귿은 솔직히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다 정도인데, 기억은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 기억은 이거는 설명 안 하면 사실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기억 때문인가 해서. 자, 가자.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뭐 부호라도 필요할 수 있으니 일단은 가자.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fx에 대해서. 그럼 사실 이거 꼭지점만 주어져 있으면 사실 너희 뭐 할 수 있어? 최고 차이 계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식을 세워버릴 수 있지, fx에 대해서. 그죠? 그거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억 봐봐, 기억. 얘들아, 기억 봐봐. 기억은 지금 질문이 아닌 사람들도 다 한번 보자. 너네 나중에 수2를 하거나 수1을 하거나 하면 이제 곧 수1 하게 될 텐데, 곧. 이번 겨울 말고. 겨울에 수원 특강 듣는 사람 손. 들을 예정인 사람 손. 오, 너 수원 하냐? 수1을 해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등장할 명칭 중에 하나야. 본격적으로 나온 건 수2긴 합니다. 뭐냐면 우함수가 있고 기함수가 있고 대칭함수가 있고 주기함수가 있어. 지금 문제는 대칭함수에 해당하는 건데 이건 네 가지 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알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은 대칭성만 설명할게. 나머지 세 개도 역시 만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알았죠? 자, 대칭이다. 여기서 대칭이다 라는 표현이 뭐냐면 x는 a, 어떤 x값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거랑 식에 대한 얘기를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x는 a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그림을 그려봐. 그럼 이 함수는 어떤 성질을 만족시킨다? 말 그대로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을 때 떨어져 있을 때의 함수값이 뭐야 돼? 같은 값 나와야 되지. 그겁니다. 뭐요? 함수값이 서로 같아지면 돼요. 뭐에 대해서?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그 간격은 바뀔 수 있어요. 바뀌더라도 항상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이게 대칭 함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럼 지금 저 기억 보기 다시 봐봐. 뭐라 돼 있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마이너스 x일 때랑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플러스 x일 때랑 같다? 이게 바로 무슨 표현이다?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얘가 말하고 싶은 것 자체가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맞니? 네. 참 하고 넘어가는 거죠. 보자마자 확인이야, 사실. 알았지? 대칭성을 나타내는 표현. 수학상에서도 이 중에서 대칭성은 나옵니다. 왜? 수학상에 무슨 함수 있거든? 이차함수, 대칭함수 있잖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봐두세요. 니은 디귿 보러 갖고 올까? 10분 남았다. 20번까지만 하자. 알았지? 스텝 3는 다시 풀어와봐. 오늘 어차피 숙제도 없으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이 5개 질문 사람들 다시 풀어와봐. 금요일날 질문 다시 받자. 알았지? 20번. 아, 뭐래? 니은. 에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너희들 분수가 뭐라고 생각해? 왜 웃어?
분수가 뭐야? 아이 그 심지어 틀렸어. 아 맞네. 아 미안해. 분모분의 분자. 두 놈들에 대한 비다 그쵸? 맞죠? 근데 분수를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까? 기하학적 의미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림에서 분수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 뭐 있어?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거 좀 더 쉬워져도 되는데 그거보다. 뭐 있어? 기울기 있잖아. 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중에서 기울기도 분명히 의미해. 니은은 지금 뭐 하고 있니? 분수 나와 있잖아. 너네 이거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어. F알파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럼 무슨 의미야? 알파 콤마 F알파랑 마이너스 1 콤마 3을 연결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 로 바라볼 수 있겠음? 그게 음수예요. 단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일 때는. 그래서 이건 알파, F알파라는 거는 마이너스 1, 3보다 왼쪽에 있는 어느 한 점에서 누구? 마이너스 1, 3. 요 점 기울기 음수냐? 양수잖아. 어떤 알파를 잡더라도 양수잖아.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참이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거짓이죠. 알았죠? 이것도 보자마자 참. 거짓. 참이란다. 참거짓이 바로 나오는 문제. 주구장창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 가보자. fx 위에 있는 점 P, A, B에 대해서 AD-BC가 0이다? 이게 도대체 뭘까? 자, A, B. A가 X좌표, B가 Y좌표. A, B가 세트입니다. 그때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도대체 뭘까? 일단 이항을 시켜보면 AD는 BC. 여기서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양변을. AC로 나눠주는 거지. 그럼 좌변은 C분의 D고 우변은 A분의 B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좌변은 이제 뭔지 알겠어? 또 분수야. 얘는 C, D랑 0, 0 원점을 연결한 기울기고 얘는 A, B랑 0, 0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예요. 알았죠? 서로 다른 점 PQ를 가지고 기울기가 같도록 할 수 있냐? 목이야. 미안해. 화난 거 아니야? 반드시 기울기가 같도록 존재할 수 있냐? 한번 생각해봐. 원점과 연결한 포물선 위의 점. 원점과 포물선 위의 점을 연결한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도록 하는 P와 Q에 대한 얘기야. 다른 점이니까. 원점. 항상 존재하니? 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그쵸? 항상 존재하니? 왜?
언제 안 좋은지? 축에 위치해 버릴 때. 일단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치? A가 0일 수도 있잖아. 왜? 주어진 식은 얘니까. 근데 여기서는 0 돼야 안 돼. AC가 0이 안 돼. 그치? 그럼 이 상태로 푸는 게 아니라 A가 0일 때, 요 점일, 0, 0, 몇이냐? 모를 때 뭐 나오겠지? 0, 몇일 때. 그때 C가 반드시 0이 되도록 하는 또 다른 점이 있어? 없잖아. 알았죠? 그래서 기울기로 접근을 하면은 네, 항상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 의심이 딱 드는 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거기서부터 출발해보면 Q 못 만듭니다. 알았죠? 다음 마지막 20번. 시간 20번. 나왔다. 절대값이다 또. 이거 아까 지의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지? 아까는 fx를 범위에 따라 다르게, 근데 내가 이거 절대값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치? 라고 했던 그 문제 기억나? 스텝 2인가 스텝 1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절대값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절대값 기호를 풀어서 설명해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닐 수도 있죠. 왜? 우리 어차피 그래프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알거든. 이렇게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요 이차함수, 이차함수, 절대값 함수 랑 직선, 이랑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그치? 그러면 함수와 함수가 뭐다? 서로 다른 4개의 교점을 가져주면 되겠네. 그럼 왼쪽에 있는 저 함수만 잘 그려주면 되잖아. 맞지? 어떻게 그림을 그려줘? 자,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의 함수를 그냥 그리면 되죠. 마이너스 1과 2에서 뚫고 지나가는 함수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 놈을 절대값 씌워버렸으니 내려가는 놈들은 양수로 만들면 되고 위에 있던 놈은 그대로 두면 되니까 이거란 얘기지. 맞지?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얘를 그리면 됩니다. 아까는 직선이 어땠어? 내 기억이 맞다면 kx 플러스 2k였을 거야. 아까는. 그래서 마이너스 2, 0을 지나면서 k가 x의 개수, 기울기를 뱅글뱅글 돌려주세요 였어. 근데 지금은 k가 어디 붙었어? y절편, 상수항. 기울기는 기울기는 2분의 1로 고정. 왜래 이거? 기울기는 2분의 1로 고정.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 하면 돼? y절편을 움직이세요. 기울기는 고정시킨 상태로 쓱 움직이면서 네 교점에서 만나도록 해보자. 결국 뭐야? 쭉 가다가 요거 지나가는 그 순간부터 4개지. 언제까지는? 접하기 전까지는. 그럼 아까랑 되게 유사하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결국 뭐다? 이놈과 이놈의 사이에 있을 때의 k. 그럼 사이에 있는 k는 어떻게 구하는데? 두 개를 구해서 말 그대로 사이입니다 하면 되죠. 위에는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k. 얘는 어떻게 구해요? 접한다, 연립해서 판별식 0이다 를 만족하는 k.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죽을 것 같아요. 자, 남아있는 저 몇 개야? 5개, 6개. 6개는 일단 난 번호 체크 안 해간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스텝 3는. 알았죠? 그리고 금요일날 다 풀어서 가지고 오면은 질문 한 번 더 받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패스한 채로 진도 나갈게요.